네,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한약방 코너입니다. 여의도 정치의 맥을 짚고 침과 뜸을 도와줄 정치명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최인호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두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시작하기 전에 대전 유성에서 5선을 지내신 이상민 전 의원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이 의정 활동하신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잠깐 추모의 염이랄까요?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상민 의원과 함께 8년간 의정 생활을 했는데요. 원칙과 소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일찍 가셔서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한국 정치에 좀 잘 개선이 되어서 정말 신뢰받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임 의원님. 쓴소리 많이 하시다가 결국 민주당에서 못 견디시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옮겼지만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죠. 그런데 그 유머와 그다음에 상당히 균형감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라든지 또 5선을 지내면서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후세 정치인들에게 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방송을 같이 많이 했는데요. 네네. 항상 이제 이분이 웃음을 잃지 않아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고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분인데 참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고 이런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전 유성에 사실 원래는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출발을 하셨고 중간에 자유선진당도 가셨고 말년에 이제 국민의힘에 계셨지만 한 지역구에서 오래 계셨고 장애인 5선 의원도 사실 저희가 현실 정치에서 앞으로 다시 보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안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규제 지역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굉장히 세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15 대책과 관련해서 세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네. 한마디로 저는 문재인 시즌 2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그만큼 이게 시장의 수요나 공급 이걸 무시하고 주로 이제 규제 또는 이제 세금 이런 걸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니까 이런 계속의 문제가 나오고요.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4달 만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최저 23번부터 한 29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나올지 제가 보기엔 걷는가 해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다. 끝내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하시기 그러면 대책이 필요 없다. 무대책이 상책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것도 하나의 재화잖아요. 네. 그게 맞지. 부동산은 물론 약간 특별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시장과 역으로 와서 주로 이제 허가제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유세나 아직은 보유세가 안 놓지만 연구 용역 검토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폭탄을 잡으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네. 정호김 의원님요?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부동산 대란이라 하셨는데 부동산 불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불장. 가격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담대 한도를 이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 그 돈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여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소위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 여기서 갭 투자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6억을 그동안 대출받았는데 4억으로 준다. 그럼 나머지 2억은 갭 투자하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먼저 좀 발표하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제 늘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왼쪽에 있는 정권만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학습을 했는데 또 이걸 되풀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 글쎄요. 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 의지가 오늘 수요 억제 대책으로서 상당히 구체화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시장의 반응은 이제 내일부터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올 초에 느닷없이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번복을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이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강변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좀 심각하게 계속 16주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뭐 더 뭐 폭등이다 표현할 정도로 올랐는데 이번에 수요 억제책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구체적인 공급 대책, 9.7 공급 대책도 있었지만 그게 조금 더 추상적이다. 좀 더 체감이 들어온다. 또 시간이 좀 너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만간에 좀 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제시될 거로 봐지고요. 특히 이런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 대책에 추가로 냈는데도 이런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기재부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후의 수단은 결국 세제, 강력한 보유세 또 거래세 또 일부 양도세까지도 포함하는 강력한 세제 대책 방침이 나오리라 봐집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것은 양도세라든지 거래세는 강화하더라도 매물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네. 양도세조차도 규제를 강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이번에 뭐 부동산 용역 평가 특히 세제 관련으로 용역을 준다니까 그 결과를 유심히 그 대목에서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나 거래세를 좀 줄여서 갖고 있던 물건을 내놓게 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예, 그것도 하나의 공급 대책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당장의 멸실 수요가 더 커져서 당장에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에 바로 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없는 땅에다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에다가 새로 건축을 해야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죠. 신건축을 해야 이게 공급이 될 텐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면 용산 기지창, 용산 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대법원 같은 거 밀고 아파트 쫙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공급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급 대책이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네. 하나는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뭐 강남 3구나 네. 이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완화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밀도를 위로 좀 우리 그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죠. 더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공급.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공급에는. 네. 그러면 두 번째 공급 대책은 네. 그 강남 3구로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수요를 막아주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학군이라든지 왜 강남에 오려고 하느냐. 그럼 이게 학교 명문고를 뭐 옛날에 강남으로 다 옮겼잖아요. 경기고등학교나 이걸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놓이되고요. 이 보유세는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에 저희 아들은 미국 사는데 한 100년에 걸쳐 1년에 한 1% 정도 100년에 매게 딱 100% 요 정도 보유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보유세를 많이 때리면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하나 가진 게 죄입니까? 이걸 벌금식으로 보유세를 올린다?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봐요. 보유세 관련해서는 또 하여튼 그건 또 재는 퍼센트와 이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게 당장에 시장에 줄 영향도 있겠지만 선거에 줄 영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방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 왜냐하면 지금 부산 우리 최인 의원 계시지만 부산 부동산 최근에 그냥 안정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 안정세라기보다는 서쪽은 좀 떨어진다고 미분양 매물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만 일부 지역에서 폭등을 했지 전반적으로 지방은 거의 지금 공동화 현상이다 할 정도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된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서 뭔가 이제 안정화되면 오히려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그 여러 가지 시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기대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남으로써
뭐 풍수노가 악영향도 이야기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기대하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산에 있는 거 팔아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거주는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부산에 남는다. 이런 효과가 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토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약간 허가를 해제를 하면서 규제를 해제를 하면서 서울의 불장이 시작됐다. 지금 워낙 이제 서울 그다음 뭐 과천, 분당 요 정도의 이제 국지적 불장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얘기는 분석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모든 게 뭐 문제가 있으면 다 정권이 불리한 겁니다. 옛날에 그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요. 이명박 대통령이 버스 개편했거든요.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니 그 기사가 막 대통령을 욕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거는 시장 일이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뭐 문제 생기면 이재명 정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정권한테 불리할 거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요. 서울이 이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 꽃 있잖아요. 네. 김어준 여기서도 그 서울이 2% 이상 국민이 앞선 충격적인 여론조사 나왔다. 이게 민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과 지방선거의 관계. 오세훈 시장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잠실 쪽하고 삼성동의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의 집의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집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측하고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주담대 한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 보유세를 만지작거린다 하면은 결국은 과거에 종부세 벨트에서 그 대격변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계속 지는 그런 양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을 지금 건드리면서 세금 얘기하고 대출 규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패착이 아닌가 선거로 본다면 그런데다 여기 지금 참전한 사람이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아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금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라는 거. 그렇죠. 그럼 자기 집을 포기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여러분 가분개로 살아도 됩니다 해놓고 자기 아들 딸 욕 만들겠다고 했던 그게 다시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공급을 늘어야 되는 땅이 어딨냐 그러는데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한때 뭐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라는 얘기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사실은 뭐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기관인데 실제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 당장 부산만 해도 미분양이 있고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강남 3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특권이 있는 것 같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박탈감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문화 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킬지 그거는 이제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네. 지금 참고로 지난 10일부터 11일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곳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서울의 여야 지지율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야당 쪽을 지지하겠다가 49.2, 여당이 47.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고요. 이 여론 자체가 아무래도 부동산과 강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대본에 있을 때마다 참 곤란한데 부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전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쪽 후보로는 전재수 장관이 보수 쪽 후보로는 현직 박형준 시장이 이제 적합도나 각종에서 수위를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 추석을 경과하면서 최근 부산 민심은 어떻다고 보고 계신지 우리 최인호 의원님이 가장 전문가시니까 이해 관계자시니까 이해 당사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이 제일 승부처가 될 것이다. 서울은 아까 뭐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 약자들, 주거 약자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민주당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 이 상승 기조나 폭등 기조를 잡지 못한다면 아마 상당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부동산 안정 이 대책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재수 장관이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도 이기는 결과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민심인데 지금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서의 1등일 뿐만 아니고 전체 여야 합친 조사에서도 1등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당에 대한 지지도는 아무래도 국힘이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더 많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연내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물가라든지 또 한미 간세 협상이라든지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부산은 제2의 도시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도시 현실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어떻게 지금 이제 내놓고 또 정부가 추진을 해 나가느냐. 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네. 그 당정 간의 관계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모습 당에 비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리더십이 특히 영남 지역에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민주당의 당 지도부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호전이 되어서 또 간다면 상당히 더 큰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또 역으로 간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요. 이제 부산 언론인 연합회에서 이제 진행한 네. 여론조사죠. 의뢰로 전문기관 이너텍 시스템즈에서 했던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여기서 전재수 후보가 46.6%, 박형준 후보 38.4%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이고요. 근데 동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0.4%, 민주당이 38.4%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전재수 장관이 처음부터 부산시장을 목표로 했으면요. 네. 장관하면 안 돼요. 90일 전에 사퇴하거든요. 그럼 이게 몇 달짜리 장관에서 해수부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그 저는 바로 이게 사표 내고 논다는 거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새로운 후보가 좀 필요하다 봐요. 현재 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누가 유력하냐? 김도읍 정책회장. 계속 그 얘기를 사선 하시더라고요. 의원이거든요. 네. 반응이 좋아요.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네. 이분도 행정 부지사까지였거든 경기도요. 네. 상당히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고. 따라서 새로운 인물하고 이게 아마 경선이 치열할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제 전재수 경계론을 하면서 박형준 교체론 이렇게 서정욱 빨 공천 네. 진행되고 있네요. 방금 여론조사는 무선 번호 70%, 유선 RDD 30%를 홍합한 형식이라고 하고요. 네, 정옥희 의원님. 글쎄 저는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으신 거를 오늘 이제 보면서 그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그 새로운 논리를 개진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 장관 좀 하다가 그 무슨 새로운 또 그 지금 광역 단체장 한다라는 게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작에 왜 윤석열 정부 때도 그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그런 진언 좀 하시지 그랬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김도읍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도 국회의원 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형준 시장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장 요번에? 지금 두 재선이죠. 번째입니다. 재보궐에서 했기 때문에. 아, 재보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재선하고 삼선 도전이군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지 제가 현지에서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그 왜 전략적인 그런 또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5천만 국민 중에 또 찾아보면 없겠습니까? 신박한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해당 여론조사에서 그 보수 적합대 후보는 박형준 시장이 1등 22.7%인데 조경태 의원이 16.2%로 2등이고요. 김도읍 의원이 10.1%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전재수 장관이 민주당 적합대 후보 37.5%로 1등인데 서정욱 변호사님의 논리에 따른 부적합이고 그러면 2등은 최인호 전 의원이 9.8%네요. 여기까지 마치고 1부 정리하고 2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